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이 오후 1시에 조기 마감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25일은 크리스마스 휴일로 휴장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주식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약 0.1% 상승하며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거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헤지펀드들이 휴가를 떠났기 때문으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조용한 시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과도한 매수나 매도보다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중독된 사람들은 오늘도 시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겠죠. 먼저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금요일에 5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며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하며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은 헤지펀드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돌파하고 안착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헤지펀드들이 대부분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동일 비중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로테이션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필요한 매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남은 자산 운용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돌려놓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은 연초 혹은 다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의 조정과 간단한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급락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강세 덕분에 돌파 지점을 유지하며 여전히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며 장기채 금리 상승 같은 요인들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테크가 주도하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주는 현재 수익 실현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하락세는 보이지 않으며 그동안 상승했던 만큼의 수익 실현이 이루어진 후 조정을 거치는 라운드 트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초 헤지펀드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내년을 이끌어갈 리더 주식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 흐름에 맞춰 몇 개의 주식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공포 심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의 급락 때문으로 당분간 공포 심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있으며 나스닥 중심의 투자자들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더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공포 사이클은 4거래일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2월 23일 기준 시장의 방향성은 나스닥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며 상승 장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여전히 조정 국면에 있으며 1월 초까지 이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리더 주식만 보유하되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수익 실현이 지지난주 이루어졌어야 하고 관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 비중은 60에서 8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대상승장의 연장선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수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매도할 필요가 없는 장세라고 생각됩니다. 원자재는 여전히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은 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장 신호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채 시장 금리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시장이 방향성을 잡으면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채에 대한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목요일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이후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매도 신호를 공유드린 대로 매도를 진행했다면 좋은 수익 실현 기회를 잡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하락세는 지난주 목요일 매도한 분들에게 적절한 자리였음을 증명해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규제 완화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매도 신호가 나왔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했다면 좋은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은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큰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역시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정배열이 시작된 시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현재 자리에서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오늘 소폭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내일도 지속된다면 코인베이스는 당분간 횡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매도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일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빅테크와 관련된 주식들은 오늘도 큰 변화 없이 강한 주식이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최근 여러 차례 매수 기회를 제공한 주식입니다. 실적 발표 후 돌파 시점에서 한 번, 12월 초 정배열 형성 시점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역대 전고점 돌파 시점에서 한 번 매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을 유지하며 오늘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1위 기업으로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헤지펀드들의 매수세가 매분기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아마존 역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은 시점이었는데 이번에도 10일 이동평균선을 잠시 하회한 후 다시 반등하며 오늘 2.2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돌파, 대선 후 돌파, 정고점 돌파 등 여러 매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한 투자자라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다소 많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건전하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급락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세를 막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6월부터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배열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돌파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을 유지 중이지만 만약 내년에 헤지펀드들의 매도세가 강해진다면 하락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AI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11개의 섹터 ETF를 살펴보면 기술주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리더 산업인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며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며 특히 소프트웨어 리더 주식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지 않은 일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단순히 심리적인 이유로 오른 경우가 많았던 만큼 현재는 균형을 이루며 다시 돌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팔란티어는 지난주 5% 상승 이후 오늘은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의 돌파 이후 고점 부근에서 안정적인 마감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라면 계속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신규 매수자는 현재 다소 높은 위치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ETF는 몇 달째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보이며 현재는 그러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리더 반도체 주식인 TSMC, 브로드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IPO 후 반도체 리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아스트로랩스 역시 주목할 만한 주식입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이후 돌파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돌파 이후 횡보하는 구간에 머물러 있으며 추가 돌파가 나타날 경우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최적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보였던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했습니다. 사실 블랙록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정배열을 형성한 이후 단 한 번도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하락세로 보일 듯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마감하면서 강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은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파를 보여준 주식은 TSMC입니다. TSMC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주식 중 하나인데요. 급락할 경우 매도보다는 지지선을 확인하며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돌파 후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법으로 보입니다. TSMC는 이번 돌파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공포 매매는 이어졌으며 네 번째 분할 매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평균 단가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술주들의 강력한 상승 때문으로 보이며 기술주 섹터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헤지펀드들이 지난주까지 대부분의 수익 실현을 마쳤기 때문에 1월 2일까지는 비교적 조용한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이후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 포트폴리오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 초에 예상되는 변동성과 매도 압력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 세금 회피로 인해 올해 매도를 미룬 투자자들이 1월 초 매도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급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사라진 주식을 보유하기보다는 매도 후 버텨주는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텨주는 주식이야말로 2025년의 리더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